자, 어제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일찌감치 나왔어요. 10시 전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유재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싱거울 정도로 초저녁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자,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 즉 검찰이 내놓은 게 맞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있고 구속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의 금품수수, 1억대의 동생 거여, 이 두 개만 해도 1억대를 하지만 1억 5천이에요. 두 개만 해도 한 2억쯤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의 필요가 유재수가 최종 기착점이 아니니까 유재수에 대해서 지금 뇌물 액수를 한정 짓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유재수를 구속시킨 검찰은 처음에는 유재수가 조국 수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또 울산 경찰청에 대한 감찰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도 조국 때문에 벌어졌는데 지금 이 사건들이 이제 조국을 넘어서서 조국의 배후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것까지는 그야말로 다 정리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유재수의 휴대전화, 많은 휴대전화를 이 사람이 폐기했고 최근에 다 바꿨는데 그래도 유재수의 확보된 휴대전화에는 정권 실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은 가족 비리 그리고 유재수, 황운하까지 다 얽히면서 거의 3단 콤보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자, 어제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유재수 그리고 울산청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그리고 우리들 병원 문제까지 세 가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유재수가 이제 저렇게 권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조국하고 관계없이 황운하는 황운하대로, 유재수는 유재수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국 가족 비리는 가족 비리대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검찰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 울산청의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당연히 울산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지금 넘어갔죠. 청와대 하명 수사가 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세 갈래로 조국한테 수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조국을 넘어서 정권의 지금 비리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기를 쓰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수처 설치를 지금 저렇게 서두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했으면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했느냐? 이제사 저 지경이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세계에서 독일만 달랑하고 있느냐?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도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청와대 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 사법부 검경 장악을 위한 공수처 법안 이 부분을 포기하고 의원 밥그릇 지키자고 한국당이 거래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기사를 썼습니다. 자, 지금 안달이 난 정권은 조국과 박영철과 백은우 3명이 모인 회의에서 감찰,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윗선을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는 민정실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문재인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저랬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재수가 구속이 돼 버리면서 사실은 유재수가 지난번에 감찰반에서 특감반에서 유재수를 조사할 때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새로 엄청나게 드러난 유재수의 새로운 비리가 큰 게 있었다. 그런 것도 아닌데도 3명이 모여서 비리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이 민정수석실 내부에 합의해서 중단했다라는 논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국이 내가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앉지 않겠다라고 되니까 박영철은 검찰에 와서 조국이 자기 주변에서 전화가 유재수 중단하라고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감찰 중단을 시켰다고 박영철한테 이야기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조국은 지금 가만히 있게 되면 혼자서 다 안고 지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비가 나왔는데 덮으라고 했으면 회의를 했든 말든 3명이 다 깜빵 가야죠, 그러면. 근데 박영철은 자기가 끝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빠질 수 있겠지만 백은우하고 조국은 둘 다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지금 유재수 사건에 관련한 직권 남용의 피의자로서 지금 또 소환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2017년 11월에 유재수의 전화기를 압수해서 당시에 포렌식 하니까 김경수, 윤건영, 정경덕 뭐 이런 사람들과 텔레그램으로 지금 대화를 나눈 내용이 숱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리 하나 놓은 이야기를 보면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유재수한테 인사청탁을 했다.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 유재수한테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가 유재수에게 금융위원회 내부의 인사에 대해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유재수가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BC 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하면 청와대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핵심 참모가 유재수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모 외에도 유재수가 현 정권 실세대력의 금융위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겁니다. 유재수는 국장에 불과하지만은 사실은 뭐 과장급이나 이런 인사들을 좌지우지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금융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은 그냥 껍데기로 바지 하나 세워놓고 국장인 유재수가 청와대와 이렇게 소통을 물밑으로 하면서 주요 포스트에 박을 사람들을 다 정하고 또 청와대가 한 사람을 관철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장급인 유재수가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유재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공무원의 직급을 넘어서서 초월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지금 유재수가 조국하고는 인연이 없고 다른 정권 실세들과 인연을 맺어왔는데 조국이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유재수에 대해 명백한 비리를 알고도 면죄부를 주려 했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모든 정황은 감찰 중단 압력을 가한 더 큰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을 말하는 거죠. 유재수 비리는 당연히 문재인에 보고되었을 거다. 대통령이 유재수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 문제다. 정권 실세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유재수를 문제를 덮으려고 했는지는 큰 의문 중에 하나다.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일했다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비리 공직자를 이렇게 감싸고 돌 수는 없다. 이제 이까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다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친문 친노와 가깝다. 그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유재수의 뒷배경이 누구인지 그가 유재수 비리를 덮으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밑줄 짝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윤석열 총장에게 달려있다. 검찰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재수, 황운하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 병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세월호도 어떻게 정리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다 검찰과의 이런 이해관계가 있고 검찰의 또 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끝없는 수사를 벌이면서 지나친 개입을 한다라고 좌파 진영들이 떠들고 있지만은 정치권이 이런 비리를 만들었는데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안 하면 그것이 검찰이 잘못된 거지요. 끝없는 수사가 아니라 영원한 수사를 하더라도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비리가 나오면 그것도 다 집어넣고 문의 비리가 나오면 문도 정리하고 좌우한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다 있는 대로 조사를 해야지 정치가 검찰에 애속되고 검찰이 칼자루를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이 말을 했다는데 이렇게 말한 자는 이 내가 볼 때 미친놈입니다. 어떻게 야당 의원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내가 비리가 많아서 검찰이 잡아갈까봐 겁이나 죽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자는 야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자, 조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조국 뒤로 가느냐, 이제 마느냐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멈추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도 입장이 그렇고요. 한국당도 그렇고 아마 문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서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자기 입장에서는 공수처 연비제 등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검찰 수사를 막겠다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거고 검찰은 그 이전에 지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공수처 이 부분들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문 정권을
그야말로 실체를 드러내게 하자, 이런 입장일 거고, 한국당은 공수처와 영비제를 혼자서는 정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좀 끝을 보고 목숨 걸고 한번 싸워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한국당 그리고 문 정권이 서로가 연대가 안 되는 세 가지 지금 흐름이 이 한 방향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한국당은 어쨌든 검찰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황운하와 유재수 부분에서요. 자,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시간을 끌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저지투쟁에 나서는 것. 그래서 검찰이 이런 수사들을 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주고 시간을 버는 것. 이것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문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공찰이 거의 무기력해져 버리기 전에 빨리 수사의 속도들을 높여가지고 조국과 조국 뒤까지도 문 앞에까지 칼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자, 문은 야당과 검찰이 그렇게 자기 앞에 오기 전에 빨리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리고 한국당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한국당의 황교안은 단식을 하다가 어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자, 이 충돌의 상황에서 지금 이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문 정권과 지금 여러 가지로 관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 도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논란으로 한국에 대해 만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이라는 이 SMA를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또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의 김정은이하고의 4차 정상회담을 하는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총선 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총선 전에 이런 이 미북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걸로 봤을 때 북한이 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제대로만 이렇게 투쟁을 한다면 그야말로 보수 야권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문 정권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제 조국을 넘어서서 백은우도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제 문 정권에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